사람의 품격은 지위가 바뀔 때 드러난다.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 한 남자가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는 입주민이었지만 3개월 동안 경비가 되었죠. 이것은 그가 남긴 침묵의 실험 보고서입니다. 장인호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담채, 고급 주거 단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넓은 주차장이 한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풍경이 아니라 경비실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경비원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당신들 월급 누가 주는 줄 알아? 이것도 제대로 못해. 경비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호는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은퇴한 지 2년. 가족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인호는 이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점점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30년 넘게 사회학을 가르쳤던 그에게 사람을 관찰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지위가 바뀔 때 드러난다. 그가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론을 직접 확인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인호는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경비 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리소장 오경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연세가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건강합니다. 신원 확인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인호는 주소를 이 단지가 아닌 먼 친척 집으로 등록했어요. 아무도 그가 5층에 사는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경태도 다른 경비들도 당연히 주민들도요. 일주일 후 인호는 경비복을 입고 경비실에 출근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건 실험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4시. 첫 근무가 시작됐어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정리하고 택배를 분류하고 단지를 순찰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아침 7시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야, 담배 좀 치워. 택배 빨리 가져다줘. 반말과 명령조가 자연스럽게 쏟아졌어요. 인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작은 수첩을 꺼내 조용히 첫 문장을 적었어요. 인호의 수첩 실험 1일차. 관찰 시작. 오후 2시 부녀회장 박소영이 경비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단지 순찰 일지가 들려 있었어요. 어제 분리수거가 엉망이었어요. 누가 담당이었죠? 오경태가 황급히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소영은 경비실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신입이 들어왔다면서요? 제대로 교육은 시켰어요? 네, 장씨는 성실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인호는 구석에서 묵묵히 택배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의 시선이 그에게 닿았지만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돌아섰어요. 동료 경비 윤철수가 인호 옆에 다가왔습니다. 저 양반은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윤철수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의 얼굴엔 오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젊은 입주민 김도윤이 경비실 문을 팍 차고 들어왔습니다. 내 택배 어디 갔어요? 오늘 온다고 했는데. 오경태가 황급히 확인했어요. 아직 배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확인을 안 해요? 당신들 일이 뭐예요? 인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도윤은 신입 경비인 인호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 뽑으면 일이 되겠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부녀회장님, 경비실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통화가 끝나자 오경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윤철수와 인호를 번갈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말 조심합시다. 민원 들어오면 우리만 곤란해져요. 윤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택배 정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인호는 경비실 한쪽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어요. 부녀회장의 태도, 김도윤의 말투, 오경태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윤철수가 참아낸 분노까지. 인호는 경비실 CCTV의 위치를 스케치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관찰자가 아니라 실험 대상이 되고 있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인호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주차장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비동주차 구역을 지나던 인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검은색 외제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그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차에 다가갔어요. 실내등이 켜진 채로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즉시 무전기를 꺼냈어요. 관리소, 여기 비동지하 2층입니다. 차량 문이 열려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일단 문 닫아주세요. 인호는 조심스럽게 차문을 닫고 차량 번호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관리소는 소란스러웠어요. 검은 외제차의 주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 차에 흠집이 났어요.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경태는 당황하며 CCTV 확인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부녀회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박소영은 이 사건을 회의 안건 1호로 올렸습니다. 주차장 관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경비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참석한 입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입 경비 아저씨가 수상하더라고요. 그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어제 그 사람이 야간 근무였잖아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지 카톡방에는 추측성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오경태는 CCTV를 확인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장 씨, 어젯밤에 이상한 거 못 봤어? 아니요. 순찰 중에 문이 열린 차량을 발견해서 보고했을 뿐입니다. 오경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주일 후 인호의 근무표가 바뀌었습니다. 낮 근무는 사라지고 야간 근무만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장씨 미안해요. 제가 말해봤는데 소장님이 당분간은 이렇게 하래요. 괜찮습니다. 인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동료 경비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함께 식사하던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화도 어색해졌습니다. 휴게실에서 인호가 들어오면 이야기가 뚝 끊겼어요. 그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수첩을 꺼내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실험 대상이 변수가 되었다. 관찰은 계속된다. 그는 수첩을 덮고 경비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한밤중 1시 47분 지하 주차장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단지 전체를 깨웠어요. 인호는 순찰 중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관리소, 비동지하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즉시 확인하고 CCTV 돌려봐요. 인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얀 승용차의 옆면에 긴 흠집이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폈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소는 발칵 뒤집혔어요. CCTV 영상이 회수되었고 오경태는 화면을 돌려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경비복을 입고 있어. 흐릿한 화면 속에서 누군가 경비복 같은 옷을 입고 차량을 긁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오전 10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경비실로 들어왔어요. 어젯밤 야간 근무자가 누구죠? 장인호 씨입니다만 그 사람은 아닐 겁니다. 경찰은 인호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1시 47분 어디 계셨습니까? A동 쪽 순찰 중이었습니다. 경보음을 듣고 B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목격하셨나요? 아니요.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부녀회장 박소영이 경찰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찰관님, 저 경비 원래 좀 이상했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요.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영상도 불분명하고요. 하지만 박소영의 말은 이미 주민들 사이에 퍼진 뒤였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인호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윤철수조차 눈을 피했습니다. 장 씨,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 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오경태가 인호를 불렀어요. 짱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근무를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해가 풀릴 때까지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단지 카톡방은 난리가 났어요. 경비가 범인이래. 역시 이상했어. 당장 내보내야 해. 비난의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인호는 5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경비실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첩을 꺼낸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종료 시점이 다가온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경태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CCTV 원본 영상을 확대 분석했습니다. 한번 와보시죠. 오경태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모니터 화면 속에서 흐릿했던 인물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옷에 클린 서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비복이 아니에요. 오경태, 그럼 이 사람은 외부 청소 용역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추적 중입니다. 오경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장 씨한테 연락해야겠군요. 빨리 알려주세요. 억울한 일 없게요. 관리소로 돌아온 오경태는 인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왜 안 받지? 그는 몇 번이나 더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지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편지. 사람들은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3개월간 이곳의 경비로 일한 입주민 장인호입니다. 첫 문장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입주민이라고? 편지는 차분한 문체로 이어졌어요. 저는 이 단지의 초창기 입주민이자 건립자문위원이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개월간 여러분을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 속에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마다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김도윤은 편지를 읽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더라? 그는 자신이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오경태가 게시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5층. 505였구나. 그는 뒤늦게 입주민 명단을 떠올렸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경비실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철수는 경비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장 씨,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박소영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누군가 보고 있을 때만 착한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장인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505호는 조용했고 경비실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단지는 이상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침 7시 출근길 주민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수고하세요. 경비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윤철수는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부녀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소영은 안건지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 공간 확충과 야간 순찰 인원 증원을 제안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도윤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오경태는 관리소에 앉아 경비 배치표를 다시 짰습니다. 야간 순찰을 혼자 도는 일은 없애기로 했어요.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펜을 놓았습니다. 주민 카톡방의 분위기도 변했어요. 요즘 경비실 분위기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죠.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 벽에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누가 붙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만 착한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다. 윤철수는 그 문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장 씨가 남긴 건가? 오경태가 다가와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아마도요. 떼지 말고 그냥 두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저녁 무렵 박소영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경비실 앞을 지나다가 벽에 문구를 보았어요.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자 단지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조용히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윤철수는 야간 순찰을 돌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장 씨 어디 계신가요? 고마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경비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경태는 책상 앞에 앉아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끝나지 않은 실험이라.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관리소 창고를 정리하던 오경태의 손이 멈췄어요. 낡은 선반 뒤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수첩을 집어든 그는 표지의 글씨를 읽었어요. 해담체 실험 기록. 오경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빼곡한 글씨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관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9월 3일 오후 2시 부녀회장 마이너스 경비에게 반말 사용 명령조 말투. 9월 5일 저녁 6시 젊은 남성 입주민 마이너스 택배 지연에 화를 냄 신입 경비 무시. 이름은 없었지만 행동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오경태는 페이지를 넘기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0월 12일 동료 경비 윤철수 마이너스 모욕적 언사에 분노하지만 참아냄. 10월 15일 관리소장 마이너스 민원 두려워 경비들에게 주의 지시. 자신의 행동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경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평가된다. 오경태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음 날 그는 수첩을 들고 부녀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소영은 수첩을 받아 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나요? 박소영은 끝까지 읽고 나서 수첩을 조용히 덮었어요. 이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대신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녀회 회의에서 박소영은 예산안을 꺼냈어요. 경비원 처우 개선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휴게실 확충, 야간 수당 인상, 명절 선물 지급입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오경태는 박소영에게 다가갔어요. 수첩을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왜요? 제가 보관하고 싶습니다. 박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오경태는 단지의 벤치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벤치 아래 작은 구멍을 파고 수첩을 묻었어요. 수첩을 덮기 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은 실험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흙을 덮었어요. 벤치 위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단지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벤치에 노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신문을 읽다가 천천히 접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봄바람을 느꼈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수첩 한 장이 날아갔어요. 하얀 종이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아이가 그것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거요. 아이는 종이를 펼쳐 보았습니다. 장인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장인호.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아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종이만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벤치 위에는 식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수첩 한 권이 펼쳐진 채 있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순찰 중이던 윤철수와 동료 경비가 멈춰 섰어요. 저건 그들은 벤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멀리서 박소영이 손자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박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손자도 할머니를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어요. 하늘 위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벤치 위로 내려앉았어요. 수첩 위에도 커피잔 위에도 꽃잎이 쌓였습니다. 장면이 천천히 멈췄어요. 그리고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어떻게 대했나요? 자막이 사라지고 벤치만이 화면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고 봄은 계속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